종가를 믿는 순간 투자자는 한 박자 늦습니다. 시장은 정규장이 끝난 뒤에 더 솔직해지기도 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미국 기업 GE 버노바, 티커 GEV가 그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정규장 마감은 $630 안팎이었는데 장외에서는 $660 안팎으로 더 뛰었습니다. 장중에는 $610대에서 $640대 사이를 크게 흔들었고 지난 52주 범위는 $250대에서 $680대 사이였습니다. 오를수록 기쁜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이 현재보다 미래를 먼저 가격에 넣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과연 현실로 바뀔 수 있느냐가 지금 이 종목의 미스터리입니다. 지 버노바는 2023년에 설립된 전력 인프라 기업입니다. 사업은 파워, 윈드, 일렉트리피케이션 세 축입니다. 파워는 전기를 만드는 발전 설비이고 윈드는 풍력이며 일렉트리피케이션은 변전과 송전 같은 전력망 장비입니다. 쉬운 말로 파워는 전기의 공장이고 일렉트리피케이션은 전기의 도로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늘수록 전기가 더 필요해지고 전기를 더 만들려면 발전 설비가 필요하며 만든 전기를 안정적으로 보내려면 전력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붐이 커질수록 전력 인프라 기업의 가치가 같이 부각됩니다. 출발점은 2024년 4월 2일입니다. GE 버노바는 GE에서 분리돼 독립회사로 출범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분사는 즉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실적이 독립적으로 잡히고 비용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수주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몇 분기 지켜본 뒤 평가가 굳어집니다. 그런데 GEV는 그 관찰 기간이 짧았습니다. 시장이 이 회사를 전통 산업재가 아니라 전력 병목을 지은 핵심 공급자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프레임이 말이 아니라는 단서가 2025년 3월 4일에 나옵니다. GE 버노바는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 확장을 지원하는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확장은 서버만 늘리는 일이 아닙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전기를 끊김없이 일정한 품질로 받는 일입니다. 정전은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지고 전압 변동은 장비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망 연결, 변전 설비, 전력 변환 장비, 전력 품질 관리 같은 인프라가 함께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이 이 계약을 중요하게 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인공지능 전력 수요가 이야기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사업으로 번지고 있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스터리는 그 다음입니다. 시장이 말하는 전력 부족은 두 종류입니다. 전기를 만드는 능력의 부족, 그리고 만든 전기를 보내는 길의 부족입니다. 보통은 둘 중 하나가 더 막히는데 최근엔 둘 다 동시에 막히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이게 병목입니다. 병목은 수요가 있어도 공급이 못 따라가 대기줄이 길어지는 상태입니다. 대기줄이 길어질수록 기대는 커지고 기대는 주가에 먼저 반영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투자자는 묻게 됩니다. 현실이 기대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전기를 만드는 쪽에서 핵심 장비는 가스터빈입니다. 천연가스를 태워 전기를 만들고 복합발전에서는 남는 열까지 활용해 효율을 높입니다. 전기를 보내는 쪽에서 핵심 장비는 변압기입니다. 전압을 올리고 내리는 장비로 멀리 보낼 때는 전압을 올려 손실을 줄이고 데이터 센터나 도시에 공급할 때는 전압을 내려 안전을 확보합니다. 발전 설비만 늘려서는 부족합니다. 변압기와 전력망이 같이 늘어야 전기가 목적지까지 안정적으로 도착합니다. 이 맥락에서 2025년 10월 21일 사건이 중요해집니다. GE 버노바는 변압기 제조 합작사 프로렉GE의 남은 지분 절반을 $50억 안팎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작사는 위험과 투자를 나누기 위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압기처럼 자본 투자가 크고 납기와 품질 책임이 무거운 산업에서는 분담 구조가 흔합니다. 수요가 불확실할 때는 지분을 급히 늘리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분을 늘리면 투자 부담과 책임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GE 버노바는 완전 인수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건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유를 찾습니다. 가능한 가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병목이 너무 심각해서 합작 형태로는 속도를 낼 수 없다고 본 것일 수 있습니다. 통제권을 가져와야 설비 증설과 납기 관리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변압기 수요가 단기 유행이 아니라 장기 흐름이라고 보고 지금 지분을 확보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이유는 같습니다.
인공지능 전력 수요라는 거대한 이야기가 결국 변압기와 전력망이라는 현실의 병목으로 내려오는데 회사가 그 병목을 직접 움켜쥐려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9일 시장을 자극한 발언들이 나옵니다. 보도에 따르면 GE 버노바는 연말까지 복합 발전 가스 터빈 계약이 80기가와트 규모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했고 생산 슬롯이 2028년까지 사실상 매진이며 2029년 물량도 거의 남지 않았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이 말이 미스터리한 이유는 강력해서입니다. 투자자는 묻게 됩니다. 정말로 몇 년치 매출이 확정된 걸까? 아니면 주문이 쌓였다는 뜻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뒤따릅니다. 그 주문이 실제 매출로 잡히는 속도는 얼마나 빠를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계약과 매출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계약은 약속이고 매출은 실행의 결과입니다. 대형 설비는 계약 후 제작과 납품, 설치와 검수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전력 인프라는 제조만으로 끝나지 않고 인허가와 연료 인프라, 전력망 연결 같은 절차도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가스터빈 매진은 가격 결정력을 뜻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성장 속도의 천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수요는 진짜처럼 보이는데 실적으로 바뀌는 속도는 불확실합니다. 이 양면성이 투자자에게 가장 미스터리합니다. 회사는 숫자로 신뢰를 주려 했습니다. 2026년 매출 가이던스는 410억 달러에서 420억 달러 수준이고 자유현금 흐름 가이던스는 45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수준입니다. 자유현금 흐름은 회사가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여유현금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매출이 커도 설비 투자와 재고, 미수금 때문에 현금이 바로 쌓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유현금 흐름이 커지면 배당과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환원을 지속할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회사는 주주 환원도 강화했습니다. 분기 배당을 25센트에서 50센트로 올리고 자사주 매입 권한을 1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장 기대가 큰 회사는 현금을 성장 투자에 우선 배치합니다. 그래서 성장 스토리가 강한 시기에 강한 주주 환원을 동시에 내놓는 장면은 흔하지 않습니다. 이 일회성이 암시하는 가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금 흐름 자신감입니다. 다른 하나는 높은 기대가 만든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방어입니다. 투자자들은 여기서 공감합니다. 좋은 소식인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이유는 기대가 커질수록 작은 균열도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마음속에 하나쯤 종목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밸류스터 채널은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 그리고 상장 예정 주식, 코인 종목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능한 한 자료를 모아 깊이 있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힘을 보태주시는 분들, 영상을 외부로 공유해주시는 열성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자산을 움직여온 내러티브는 강합니다. 인공지능 전력 인프라 수요라는 믿음이 시장을 끌고 있고 GE 버노바는 전기를 만드는 공장과 전기를 보내는 도로에 동시에 걸친 회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에게 남는 미스터리는 하나입니다. 수요는 진짜처럼 보이는데 그 수요가 실적이라는 결과로 바뀌는 속도는 기대만큼 빠를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늦어지는 순간 고점 근처의 가격은 확신에서 의심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시장은 이제 말이 아니라 다음 숫자로만 답할 겁니다. 밸류스터였습니다.